자, 지금부터 확률 문제를 풀기 위한 유형의 맵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수학적 확률. 이 수학적 확률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시행 횟수가 1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행 횟수가 1회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지문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하나 깔아줄 거고요. 여기는 배경. 그 다음에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이 되는 거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배경은 경우의 수와 동일한 방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경은 반드시 최적화 정리를 해주세요. 최적화 정리. 가급적이면 이 문장을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우리가 그 글씨를 다시 읽지 않아도 아,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사선 한번 싹 그어주는데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표본 공간이 완성이 돼요. 표본 공간.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여기가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가 바로 1회가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것의 가장 주 포인트가 뭐냐면, 두 번째, 표본 공간. 중요했던 포인트 첫 번째는 시행 횟수가 1회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시행 횟수가 1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 또 하나가 바로 제한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게 사건이 만들어져요. 사건이 A 또는 B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A 또는 B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 시행 횟수가 몇 회야? 그러면 1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뭘까? 라고 설명한다면 얘는 철저하게 경우의 수를 목적으로 출제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가 순열이라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순열, 같은 문제 나의 순열, 중복조합 다 배웠죠. 거기다 이항 정리까지. 근데 이걸 다 실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떤 애는 시험에 나오고 어떤 애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애들을 바로 여기서 출제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표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S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라고 하자. 그러면 기본 마인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가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PA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전체 가지수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설명이 될 거고, 만약에 A 또는 B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S를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지금 질문한 사건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건 합사건이 되겠죠. 또는 우리가 합집합을 설명하는데 이럴 때는 PA 합집합 B 이렇게 된다면 결국 NS분의 NA 플러스 NB. 자, 한 번씩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가운데는 어때요? 겹치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한 번 빼주세요 라고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주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데, 만약에 경우는 두 가지예요. 사건의 난이도가 어떻지? 그러면 사건이 쉽다와 또는 어렵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사건의 내용을 조사할 때.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이 쉽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적다는 얘기고요. 경우의 수가 적다. 몇 개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만약에 이 내용이 쉽더라. 그러면 쉽다라고 설명한다면요. 이럴 때는 직접 연산을 해주세요. 직접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직접 구하기.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만약 PA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전체 가지수를 구해준 후 사건의 가지수를 내가 구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A 합집합 B를 구해달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두 종류잖아. 이제 가나라는 문장이 나올 텐데 이럴 때는 그냥 S 중에서 A의 개수를 구해주시고 B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하나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상황을 몇 개 하냐면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렵다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 보다시피 여기가 쉽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어렵다가 되고요. 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쉽게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 PA를 구해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렵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1-PA의 여집합을 구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어떻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A가 어려우니까 여긴 당연히 쉽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바로 1-의 현재 NS분의 NA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위력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이 PA 합집합 B예요. A 합집합 B가 뭐야? 그것 때문에 얘가 어렵대요. 그럼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뭐지? 이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다시피 NA와 NB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니까 나는 경우의 수를 3번을 구해야 돼요. 그게 나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라고 하시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판단할 때 쉬운 방법을 택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냐면요. 나는 1-의 P,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을 빼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집합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1-의 이 교집합은 이제 한 가지 경우니까 NS 중에서 A가 아닌 것의 개수와 동시에 B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을 몇 가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교집합의 확률 구할 거라면 여기서는 A와 B를 구하고 교집합까지 총 3번이라면 사실은 이 세 번째 내용과 동일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버리시면 한 번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학적 확률을 풀 때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유형의 맵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적어 놓으면 실제 문제 풀 때 원활하게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심화 정리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를 볼 때 만약에 첫 번째로 한 번 더 정리하는데 PA 합집합 B를 구하는 확률을 이제 푸는 문제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현재 배경을 앞에다 깔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뭐뭐뭐 A 거나 B가 나올 확률, B1 확률이 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A 또는 B가 나온다라고 할 때 한 번에 두 개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하자? PA의 확률을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B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P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내용이 합쳐지면 마지막 PA 합집합 B란 기본적으로 PA와 PB를 구한 후에
P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상황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동시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풀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A는 A대로 구하세요. 그리고 B를 구할 때는 A 생각하지 말고 B만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P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상대방이 P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어떨 때 이렇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뭐뭐뭐뭐뭐뭐입니다. 뭐뭐뭐뭐 1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확률을 구해라. 그런데 밑에 지문을 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제한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하고 나가 뜹니다. 가, 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A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B라는 제한 상황을 주게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 달라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PA를 구하세요. 현재 PA의 역할은 뭐냐? 기본적으로 A는 바로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 A라는 것이 기준 세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기준 세우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A라는 설정만 보고서 기준을 A에 맞는 기준을 딱 세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B를 구할 때는 A의 상황과 비교하여 동시에 B를 만족하는 확률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 골격을 완성한다면 얘가 바로 디테일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 준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핑에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 풀 때 앞에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지?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거 방금 전 설명했던 A 여집합 B 그 확률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문제 풀이 될 테니까요. 꼭 이거 정리해 두세요.